1월 미국 경제가 13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7만 개를 2배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수치만 보면 고용시장이 아주 탄탄해 보이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실제로 2025년도 한 해 동안 무려 86만 2천 개의 일자리가 과대보고되었다는 충격적인 수정 데이터가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믿어왔던 작년의 고용지표가 사실은 거품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투자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진짜냐라고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지표뿐만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현재 미 국방부는 중동 지역의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 파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월가를 더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 직접 협상했던 북미 무역 합의에서조차 탈퇴를 고려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거대 자본은 국채로 숨어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회를 찾아 이동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현재 시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내용과 함께 실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데이터로 정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망치입니다. 아직 구독자가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망치 채널을 저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고용보고서가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발표가 됐지만 정작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데이터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발표되는 숫자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고용지표는 일단 높게 발표해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깎아내리는 일이 반복됐었거든요. 실제로 2025년도 데이터에서는 86만 2천 개나 작게 창출이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건 2009년 금융위기 이후의 최대 규모의 하향 조정입니다. 경기 침체기를 제외한다라고 봤을 때 사실상 2003년 이후 고용 성장이 가장 형편없었던 해였던 셈이죠. 둘째로 만약 고용시장이 진짜 강하다고 해도 그건 시장에 오히려 악재입니다. 그동안 연준이 금리로 내려온 명분이 고용시장이 약해지고 있다였거든요. 그런데 지표가 강하게 나와버리면 당연히 금리 인하 명분이 사라집니다. 당장 6월 금리 인하를 간절하게 바라던 시장의 기대 섞인 확률도 계속해서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또 등장했습니다. 관세 이야기는 거의 일상이 됐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오늘 행정부 참모들에게 내가 직접 협상했던 USMCA에서 왜 지금 탈퇴하면 안 되는가? 라면서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협정 하나에 묶여있는 무역 규모만 약 2조 달러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수천조 원이에요. 이전 시장 급락 때 우리가 목격을 했듯이 트럼프발 관세나 무역 이슈는 시장에 엄청난 발작과 변동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현재 S&P 500 ETF는 사상 최고치에서 불과 0.93%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야말로 방향성을 결정짓게 될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거죠.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나 했으나 장이 열리고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바뀌게 되면서 밀릴 때는 6,931까지 밀렸죠. 그래서 이 자리가 좀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지지선을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뚫리느냐의 차이로 향방이 갈릴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지지선을 확보하면서 움직이게 되면 다시 상승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번 주에 정부 셧다운 이슈 등 해서 시장을 흔들 만한 재료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최근에 시장이 뚜렷한 방향이 없이 횡보를 하고 있는 거는요. 아마도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적인 뉴스 한 방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중동발 지정학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가 중동의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할 준비를 마쳤고 이르면 수시간 내에 배치가 완료가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어긋날 경우에 중동 미군을 증강하겠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었죠. 오늘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남이 있었지만 시장이 기대할 만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런 긴장감 때문에 엑슨모빌 같은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금요일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CPI 발표가 주르륵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토요일로 예정이 된 정부 셧다운 확률이 오늘 기준으로 무려 85%까지 치솟았습니다.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하락세랑 맞물려서 주가가 좀 많이 크게 밀린 코인베이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 변동성에 대비한 전략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서 나스닥 차트 보면서
여러 가지 주식들에 대한 차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24,000 부근에 대한 지지는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상단 매물대에 대한 돌파가 나타날 경우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항은 25,600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단기적으로 봤을 땐 약간 더 상승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전 24,000이 뚫리지 않으면 계속 상방 관점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0, 26,000 정도가 뚫리게 되면 신고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쏙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려드렸던 그림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렴 그리고 채널 잘 지켜주고 있죠. 이제 고점을 연결한 추세 상단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저항으로 작용이 될 거라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여러 차례 두들겨준 채널이라서 한 번 더 뚫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관망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은 익절해도 되는 자리이긴 하나, 프리마켓장에서 이렇게 갭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곧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쏙을 78% 수익 중이신 분 댓글 남겨주셨는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반익절 어느 정도 해주셔도 되고 3분의 1만 익절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됩니다. 오늘 스트레테지도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쏙슬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고가를 형성을 한 이후에 고점을 높이고 나서 이전 매물대 구간에서 다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지켜보는 부분들이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이전에 390불 이상까지 강하게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영상을 제작을 해드렸었고, 지금 현재 500불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390불까지 조정이 나와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점 추세선을 연결을 해봤을 때 이탈이 발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에 대해서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상승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은 440불 이상 구간까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와 주어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게 아닐 시 저항을 받으면서 조금 더 횡보를 하거나 눌림이 발생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둬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QQQQ입니다. 나스닥과 마찬가지죠. 46.91달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상단 매물대를 돌파해줄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비중을 늘리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이어서 크게 하락한 아마존입니다. 갭 하락을 만들면서 강하게 하락을 만들긴 했지만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좋은 매수 구간까지 도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분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더블럭짜리인 180불 구간까지 내려온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입니다. 그동안 만들었던 추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짝 이탈이 발생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살짝 축소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추세에 대해서 이탈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또 10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에 대한 이격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관망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입니다. 현재 100일 이평선까지 내려온 상태이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20불대 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고점과 2025년 저점을 연결한 지지선에 대해서도 SR+1이 발생이 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다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마이크로 스트레테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일 이평선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안 횡보를 하거나 약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21년 매물대 구간까지 추세선을 연결해 봤을 때 중요 지지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보통 200일 이평선을 이탈한 경우에 크게 더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하는 경우보다는 약간 이탈이 발생한 이후 어느 정도 축적을 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나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손실이 큰 상황이라면 지켜보시면서 관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반등 구간이 출현했을 때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오늘은 보너스 종목까지 분석을 마쳐봤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자가 9명이라서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